이제 평균과 표준을 원하는 그런 노동자를 원하던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창의적이면서도 자율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면서도 타인과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포시에 대한 부분, 이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건 모든 미래학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그런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공부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공부의 미래. 공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래가 궁금하죠? 제가 미래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는데요. 이 책은 애플의 교육 담당인 부사장의 존 카우치가 지었고 제이슨 타운이 공저를 한 그런 책입니다. 애플은 우리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애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스티브 잡스가 떠올라요. 스티브 잡스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런 교육 철학의 바탕에서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더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뒀다는 것.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과 그들의 동기로부터 학습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지원도 이런 개개인의 특성과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책에서 약간 흥미로웠던 부분은 교사의 역할과 시험 문제, 교과서의 그런 이상적인 교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볼게요.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제 단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고수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선택권이 많을수록 관심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공으로 이어진다. 232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사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에게 내재된 열정과 독특한 재능을 알아보고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네, 이것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교사가 더 이상 학습 내용을 콘텐츠로서 전달하는 콘텐츠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가 처해져 있는 경험으로부터 어떤 맥락을 가르치고 그 학생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다만 옆에서 이 학생이 끈질기게 그 배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규칙도 정말 짧지만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내가 아는 시험에 대한 확실한 규칙은 이것이다. 구글, 위키피디아 또는 시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 이미 정해진 질문과 답을 제시하는 일을 멈추자. 그리고 스스로 질문과 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적응 과정으로 아이들을 이끌자. 네, 맞아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정말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창작해내는 그런 메이커들이죠.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인 학습자로 대하고 그 학습자들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에게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를 해서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나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교과서 역시 학생들의 경험 세계를 토대로 해서 어떤 다양한 그런 지식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기술이 끼어드는 자리는 무엇인가? 기술은 이렇게 학생 1대1, 그러니까 그 학생 한 명당 교사 한 명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진 교육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표준과 평균에 대해서 지향을 하게 되는 그런 약간 현실적인 그런 환경도 있죠. 교사가 있는 것처럼 기술이 그런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 뭐 메이커로서의 교육,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코딩 교육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글로벌화, 세계화가 되면서 영어가 중요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두가 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컴퓨팅 사고력.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고하는 그런 논리 정연한 사고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어떤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평균과 표준을 원하는 그런 노동자를 원하던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창의적이면서도 자율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면서도 타인과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포시에 대한 부분, 이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건 모든 미래학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그런 점입니다. 표준과 평균,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그 어떤 적정의 선, 그렇게 해서 모든 학습자들이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거는 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습자별로 스타일이 있죠. 또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최고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적 지점이 있어요. 그 최적 지점을 찾아서 정말 자기가 학습 동기를 갖고 끝까지 그거에 매달려서 한번 파보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이 지원을 하고 반응형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깊이 있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그리고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공부의 미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이 책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더 뚜렷해지고 약간 공부를 할 때 스타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좀 캐치를 하고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이거를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 추천드립니다. 초등학생 키우는 학부모님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래의 서원 엄마였어요.